이것만 바꿔도 성공합니다. 애들은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케이? 이거 이렇게 논중 지문, 명제에 관련된 지문, 참거짓 나오는 거, 요런 지문일 때 글을 읽을 때 사례, 주어진 그 사례 명제에 대한 의미,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예전에 6년, 7년 전에 이 어려운 논중 명제 지문이 있어서 그 해에도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역시 수능 그 해설 강의는 최인호만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최인호 해설 강의에서 전혀 문제 없다 라고 했었지. 근데 거기 커뮤니티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각각의 주어진 사례들의 해석을 토대로 본인들의 얘기를 했어. 근데 결국은 그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 났어. 최인호 해설할 때는 이 사례 명제 아예 보지도 않고 X야. 글의 논리 관계 속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 이 뜻 풀이가지고 참 거짓,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 할렐루야였지, 할렐루야. 그래서 명심하시라고. 요거 매달리지 말라고. 일단 하나 더, 이 논중 명제 지문의 중요한 건 오와 and, 참거짓 하나만 선택하는 값이냐, 이게 같은 값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역시 화살표, 요거 내가 맨날 쓰는 화살표는 뭐야? 인과관계일 때 쓰지? 요런 거. if, 가정문, 요런 거만 좀 잘 보면 돼. 내가 모든 지문들 종류 나올 때마다 봐야 되는 특징들은 이야기를 또 할 테니까, 일단은 이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만 기억하세요. 사례 명제의 뜻을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치안하고 X. 아까 보듯이 우리가 경제 지문도 그냥 X야, Y고, 그래야 글이 빠르게 정리가 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매달리면, 매달리는 건 뭐뿐? 철봉뿐. 운동이나 해야지. 뭐 문장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한 수업이잖아. 이 지문만 읽을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고3이고 N생들인데 지금 문제를 안 풀고 있잖아. 거의 미치겠지, 문제 풀고 싶어가지고. 근데 문학은 왜 문제를 푸는 거야? 문학은 지금 보기 선택지가 이 문학을 잘하는 기준이니까 보기 선택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문학에서는. 비문학의 핵심은 윗글이 윗글 안에서만, 윗글의 구조 속에서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읽었을 때 읽어가면서 이미 어떤 문제가 나올 거고 어떤 게 답일지를 알게 되니까 문제 풀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 글을 못 읽는데 문제 풀어서 뭐 하겠어? 문학을 보기 선택지를 읽을 수 없는데 작품 정리해 놓은 걸로 뭐 하겠어? 할렐루야. 이것만 바꿔도 성공합니다. 이 태도만 바꿔도. 애들은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케이? 좀 더 참아보세요. 문제 앞으로 많이 풀 거 아니야. 읽기 훈련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봅시다. 수능 지문이야. 많은 전통적 인신농자들은, 난 이게 보이네. 또 많은하고 전통이 보이네. 앞에 상대요. 그럼 저 단어 딱 보이는 순간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똑같아. 대부분, 일반적, 아까하고 똑같아. 통념하고. 흔히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뭐 인식론자는 필요 없고, 전통 보이고 이게 보여. 이거 보는 순간 파트 나오겠네. 왜? 이거 통념이잖아. 통념 비판형이잖아. 그러니까 현대 나오겠네. 안 봐도 현대. 인식론자 나오겠네. 임의의 명제. 그럼 명제는 피. 이렇게 하면 뭐야? 앞으로 명제라면 명제가 있다면 이 세 가지 믿음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뭐뭐라 생각한다. 통념이잖아. 피라는 명제 중에. 그러면 첫 문장에서 한 단어 고르면 뭐야? 뜻풀이 아니잖아. 첫 문장에서 한 단어 고르면 다 알잖아. 피, 명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한 개뿐이라고 여겼다. 파트. 그러면 현대 인식론자들은 똑같이 피의 명제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개라고 말한다? 여러 개라고 말한다. 이거는 셋 중에 only, 많이니까 only 한 개, 이거는 only 한 개, 많다. 그럼 이걸 다 읽은 거지. 그럼 많다의 동요가 뭐야? 여기서 이거 못 잡았으면 오늘 점심 굶어야지. 정도의 뜻이 많다지.
디그리. 지금 정도가 많다예요? 왜? 이게 파트라는 구조 속에 한계라는 숫자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파트 뒤에 나오는 요거는 많다로 해석해야지 정도는. 그래서 이 지문은 계속 정도에 관한 얘기야. 그럼 어느 정도인데요? 정도가 뭔데요? 정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요? 명제 지문이 아니고 글에 글 이런 글 시작. 그러면 봐봐. 가령 내일 눈이 온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이런 명제사를 보지 말라는 거 그냥 X.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뒤에 가령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하나라는 게 나와야 되니 그지? 하나만. 지금 하나만이라는 거 없는데요? 하나만 있잖아. 하나만의 동요가 뭐야? 거나잖아. 거나. 이 아까 말한 오와 이거 이 거나 이거 이 거나라는 건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도 난 이거 읽었다면 파트가 안 나와? 그러면 가령 같은 거야? 그럼 오로지 셋 중에 하나만 얘기했네? 라고 치고 가야지. 그래서 거나 이렇게. 뜻풀이가 아니야 지금. 쉬운 단어 하나만. 그럼 파트가 바로 나오잖아. 많은 전통 때문에. 파트.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는 그럼 누구야? 베이비. 마이 베이비. 현대 인식론자들이겠지. 믿음의 태도는 정도의 문제다. 그럼 정도가 바로 하나의 상대어지. 가령 보지 마 또. 뭐 얘기해? 믿음의 얘기할 거야. 정도 얘기할 거야. 정도 얘기.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살에 필요 없어.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나는 안 들어와. 내 머릿속엔 계속 정도만 생각해. 그럼 가장 강한 정도에서 가장 약한 이것만 눈에 들어와. 다 때려치고 정도 얘기하고 있네. 강한 거에서 약한 것까지. 이렇게. 이처럼 이게 첫 단락이거든 수능에서. 그리고 한 단락에서 이처럼이라는 결과의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거 몰랐더라도 이제 이거에서 다 정리를 해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본론 치우고 가면 되는 거지. 베이비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켰어. 그럼 믿음의 태도 참 이거 나면 참. 근데 참도 뭐다? 참 플러스 정도가 100% 참부터 99, 99, 참, 0.1% 참까지 수없이 많아 임마. 뭔 하나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음의 태도에 정도를 포함시켰어. 함으로써 믿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졌어. 이러는 거지. 정도라는 게 이퀄 많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오로지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됐지? 결론의 접속사는 앞에 거를 다 해주고 이게 핵심이다. 앞에 거 몰랐더라도 이걸 치고 가라.